지금으로부터 200만 년 전 이 지구상에는 원인류에 해당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로부터 198만 년이 지난 기원전 2만 년경에 현생 인류와 매우 유사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문화는 수렵과 채취의 단계를 넘어 정착과 농경의 문화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의 문명은飛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을 일컫는 인류 4대 문명입니다. 그 와중에 고대 유럽 문화의 토대를 이룬 그리스 문화가 이곳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크루즈 기항지인 피레우스 항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하철 1호선 종착역이 있습니다. 녹색선인 1호선을 타고 15분쯤 지나 모나스트리아키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지하철 요금은 1인당 편도 2유로, 탑승 전 키오스크 편의점에서 필요한 금액만큼의 충전 카드를 구입하면 됩니다. 모나스트라키역을 나서면 평범한 시장통 같은 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골목길을 접어들어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로마를 만나게 됩니다. 왼쪽에 골조만 남은 건축물은 로마 시대에 지어진 도서관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뛰고 쿵쾅거렸습니다. 2500년 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말입니다. 하드리아누스 도서관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서기 132년 로마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리스 문화를 사랑했던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선물한 문화공간입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코린트식 기둥이 세워져 있으며 지금은 터와 기둥 일부 벽면만 남아있지만 아테네의 고대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아테네 아르케게티스문 로마 아고라 광장 입구입니다. 로마 아고라는 BC 1세기 후반 로마의 초대 황제로 즉위한 아우구스투스의 지원으로 조성됩니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회의 중심지였던 고대 아고라와는 구분되는 로마 시대의 상업 및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기존의 고대 아고라가 정치와 사회 활동의 중심지였다면 로마 아고라는 아테네의 주요 시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 관리 사무소는 물론 시민들의 상업 활동과 일상적인 만남 그리고 다양한 공공 활동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람의 탑은 해시계, 풍향계,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복합 기념물이었습니다. 이는 로마 시대의 정교한 공공시설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곳에는 시장, 극장, 상점, 공공장소,
노예시장 등이 조성되어 있었고 단순한 상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아테네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갑자기 시공을 초월해 로마 시대에서 21세기 그래피티의 세계로 돌아온 겁니다. 한참을 헤매이다 다행히 현지 주민의 안내로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테네의 그래피티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 아크로폴리스에 좀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예측이 맞았나 봅니다. 길을 따라 오르다 곧이어 아레오파고스 언덕을 만났습니다. 이곳이 아레오파고스 힐인데요. 이곳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행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곳 아레오파고스 언덕 입구에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2절까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51년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입구 북서쪽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 언덕인 이곳은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레오파고스는 고대 그리스 시대 귀족들이 모여 살인 사건 등 중재를 다루던 최고 재판소이자 의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도 왔으니 한번 살펴봐야죠. 그리고 아크로폴리스를 가장 가까이서 올려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입구인 프로필라이아, 아테네 수호신을 위한 니케 신전이 보입니다. 이곳이 인류 최초의 민주법정으로 불리는 신화가 있습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 전쟁의 신 아레스의 딸을 겁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전쟁의 신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아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아들을 잃은 포세이돈은 제우스에게 심판을 요구했고 이곳에 12신들이 모여 아레스에게 정당방위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곳에서 민주법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아크로폴리스 입장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과 입장 시간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입장료는 1인당 30유로. 아직 입장 시간이 많이 남아 인근 소크라테스 감옥을 먼저 가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곳이 소크라테스 감옥입니다.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거리로 한 600m,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곳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를 외치며 죽어갔다는 장소라고 하는데 100% 확실한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크라테스 감옥으로 다 알려져 있고 또 그렇게 일부 기록이 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옛날 고대 시대의 감옥은 운치가 있네요. 소크라테스는 전쟁 패배와 공포 정치로 예민해진 아테네 사회에서 독재자들의 스승이라는 정치적 오해와 기득권층의 미움이 겹쳐서 희생된 시대의 희생양이자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였습니다. 친구의 탈옥 권유도 뿌리친 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악법도 국법이다. 그리고 이런 화두도 모두에게 던졌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테스 형, 도대체 왜 그랬어? 라고 말입니다.
입장 시간에 잘 맞춰서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처음 마주한 곳이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극장입니다. 이곳은 헤로데스 아티쿠스 야외극장입니다. 서기 161년경에 경에 지어졌다고 하고 약 4,5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야외극장인데 한국의 조수미 씨가 이곳에서 공연을 했다고 하죠. 정말 믿기 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서기 161년, 162년 이쯤에 지어진 서기 161년의 한반도 상황이라면 초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부족 연맹체 성격에서 벗어나 고대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지던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규모의 야외 음악당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 관문인 프로필라야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아테네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위한 니케 신전, 그리고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이 문이 바로 아크로폴리스를 들어서는 관문 프로필라야입니다. 2500년 전 당시 이곳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이곳은 2500년 전에도 수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들고 나도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선체로 돌아보면 아테네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법정이었던 최초의 민주법정 아레오파고스 언덕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프로필라이아는 기원전 437년에서 431년 사이에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파르테논 신전과 잠깐 눈맞춤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의 시선은 프로필라이아 문으로 돌아섭니다. 아마도 조금은 더 눈에 담아두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곳 프로필라이아는 아테네에게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기도 합니다. 먼저 펠레폰네소스 전쟁의 상처가 이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서기 490년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가 마라톤 전투에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후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에게해 연안 도시국가들 사이에 델로스 동맹이 맺어집니다. 이에 동맹이었던 스파르타가 위협을 느끼고 펠레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곧이어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도움을 얻어 아테네와 전쟁을 벌여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0년간 치룬 전쟁과 역병까지 퍼지는 상황에 몰린 그리스 아테네는 점차 쇠락의 늪으로 빠지며 결국 마케도니아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기원전 431년 전쟁 패배의 결과로 파르테논 신전 건축이 완성된 후 착공된 이 프로필라이아는 전쟁 패배의 후유증으로 6년간에 걸친 공사가 중단되면서 결국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의 건축물로
남겨지게 됩니다. 드디어 파르테논 신전과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2500년 전의 숨결이 오롯이 느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집사람도 곁눈질로 잠깐 절을 확인하곤 이내 파르테논의 자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시선을 뺏기는 일이 발생합니다. Wow. I love my people because I want to walk faster. Doesn't matter. This is part of the life. But I wanted to say somebody. At least I told you somebody. Maybe somebody heard all of it. 좋기 8수는 넘어 보이는 할머니께서 지팡이를 짚은 채 젊은 관광객들에게 뭔가 열심히 안내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서 대화를 나누듯 말입니다. 이 위대한 유적을 통해 느낀 깊은 감회를 나누는 중이었고 이곳에서 인생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32년 완공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초기 고조선 시대에 완공된 이 신전은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 중 가장 웅장하고 단순한 도리아 양식의 극치를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승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에게 헌정되었습니다. 파르테논은 그리스어로 파르테노스, 즉 처녀를 의미하며 이는 처녀신인 전쟁의 신, 지혜의 신인 이곳의 수호신 아테나를 상징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신화가 전해집니다. 이곳 아테네에서 두 신 사이에 도시의 수호신을 선정하는 경쟁이 벌어집니다.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소금물을, 지혜와 전쟁의 신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가져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올리브 나무를 가져온 아테나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이 도시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불리게 되었고 여신 아테나는 이곳 그리스 아테네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요새란 뜻을 가진 아크로폴리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요새였습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이곳 아테네는 민주주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수호신 아테나의 성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였던 페리클레스의 주도하에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그렇게 아크로폴리스는 화려하게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곳 파르테논 신전 등 모든 건축물들은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 여신에게 헌정되었으며 그리스 아테네가 신들의 가호와 축복을 받는 도시임을 세상에 공표한 셈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그 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고대 이후에는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된 기독교 교회로, 이후 오스만 제국 시기에는 이슬람 사원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름다웠던 신전에는 안타깝게도 지붕이 없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아테네를 점령하여 파르테논 신전 일부를 탄약고로 사용했고 결국 1687년 베네치아군의 공격으로 이곳 화약고가 폭발해 파괴가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무지가 낳은 결과입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에레크테이온 신전, 파르테논 신전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카리아티드 현관이라 불리는 남쪽 방향에는 6명의 여인이 기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전 서쪽 야외에는 아테나가 땅에 창을 꽂아 만들었다는 성스러운 올리브 나무가 있으며 이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승리의 증표로 여겨졌습니다. 신전 내부에는 포세이돈이 삼지창으로 땅을 쳤을 때 솟아났다는 바닷물 웅덩이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보수 공사 중이어서 안타깝게도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에레크테이온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아테네의 가장 신선한 전설과 의식이 깃든 여러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성역이었다고 합니다. 집사람과 함께 이곳 아크로폴리스를 쉽게 떠나질 못했습니다. 비오고 흐린 날이었지만 잠시 깜짝 햇살이 들었을 때 바라본 파르테논 신전. 그 새로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500년) 전 고대의 문명 속에 빠져든 시간이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숨결을 눈으로 꾹꾹 눌러 담았고 가슴속 깊이 차곡차곡 쟁여놓은 후에야 비로소 발길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